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사회적 이슈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따라가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에는 퀀텀 F&A 대표 최은하 대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중단 발표가 나오면서 미국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또 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경제적으로는 특별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가 않네요. 네, 최근에 있었던 경제 관련 소식 중에서는 아마 유일하게 악재라고 할까요? 나쁜 뉴스였다고 할 수 있는데 별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전체 백신 접종 양 중에서 존슨앤존슨사가 이제 늦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접종 비중이 높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700만 명 정도에게 접종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접종 수에 비하면은 5% 미만이라서 이제 심각성이 이렇게 높진 않았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혈전 현상이 나온 사람이 이제 700만 명 중에서도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6명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의 통계적으로 볼 때는 이게 과연 구조적인 문제냐, 즉 존슨앤존슨사의 약의 문제가 있는 거냐 하는 것도 사실 아직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 정도의 통계 수치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백신 접종자에게는 이제 공포를 불러일으킬 만한 수준은 아니다. 물론 6명이라 하더라도 그분들 각 개인에게는 매우 심각한 일이고 특히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족이나 모든 분들에게 아주 엄청난 일이지만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그렇게까지 큰 파장을 불러오기에는 좀 많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더 중요한 얘기인데 화이자가 발표했죠. 화이자에서 발표했듯이 존슨앤존슨이 일시 중단되는 것에 대한 부족분은 우리가 충분히 메꿀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가 아직까지는 존슨앤존슨과 같은 클라스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이제 유럽의 에스트라제네카도 비슷한 혈전 현상 때문에 이제 일시 중단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공급면에 있어서 백신 공급면에 있어서 화이자와 모더나가 충분히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 내에서의 문제는 별로 없었다. 이제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해서 경제나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도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악관에서 반도체 회의가 열리는 등 미국의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반도체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타격이 불가피할 겁니다. 그 이유 때문인데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패권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중국과의 마찰도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경제적인 파장이 생기게 될까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내용인 게 네. 이제 전 세계가 어떤 흐름을 지난 한 30년 동안 가져봤냐면 30년이라는 기점이 언제냐면 중국의 덩샤오핑이 이제 개방을 하면서부터 나온 현상인데 네. 그동안의 세계 경제를 잘 살게 만들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공조체제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 미국의 금융, 예. 이런 식의 공조체제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의 물론 이제 선진국가, 신흥국들의 얘기입니다. 아주 저개발국들은 어차피 괴로웠던 시절은 똑같은 건데 이 전 세계 선진국과 신흥국들은 정말 값싼 물건을 좋은 품질의 이런 혜택을 누려왔던 30년간의 세월이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을 때부터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세계의 공조 현상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게 뭐냐면 이제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이 물론 좀 과장된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쭉 가다가는 미국이 잘못하면 밀리지 않겠느냐. 밀리는 것이 그냥 심리적으로 2등 국가가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미국 경제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감을 이제 의식했다는 점에서 이제 그것이 미국 사회에도 많은 경종을 울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이 지금 바뀐다는 차원에서 이제 크게 해석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지난 30년의 그 호황기 같을 때는 중국이 계속 모든 생산의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주변 국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주변 국가들이 생산 기지화 되고 한다면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모든 경제학계에 팽배했던 데 반해서, 네. 이제는 이게 아니다 하는 건데, 이제 아니다는 게 어떻게 나타났느냐가 중요하겠죠. 아니다는 게 그 상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이번에 반도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단순히 미국의 자동차 생산이 좀 준다든가, 또는 소비자들의 그 컴퓨터라든지 이런 그 전자제품 쪽이 생산에 차질이 있다는 문제는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확대되면 무슨 문제까지 가냐면은 결국 국가 안보 문제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죠. 아, 네. 저희 한국도 경험했던 거예요. 한국이 먼저 경험했어요, 사실은. 한국은 그 팬데믹 이전에 2019년에 일본과의 그 마찰 때문에 일본에서 아주 핵심 부품을 수출을 안 하겠다. 해가지고 한국의 그 전자산업들이 상당히 그때 그 위기감을 느꼈었죠. 네. 그것이 바로 이제 국가 안보의 사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은 역시 그 부분을 빨리 잘 극복한 아주 좋은 성공적인 사례여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일본이 후회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확대판이라고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까지 하면서 또 심지어는 우리의 삼성까지 초청해가는 그 연석회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막겠다. 그런데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이거죠. 미국의 국가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안들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는 반도체가 있고 또 약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토류 같은 그 핵심 천연 재료, 예. 그 다음에 대형 배터리 같은 것들이 이제 국가 안보까지 연결할 수 있는 경제 사안과 동시에 국가 안보까지 연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어도 미국이 주도권을 쥐거나 아니면은 미국 내의 생산 전체 시스템을 미국 내에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그 목표 의식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번 행정명령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중국과의 마찰을 일으키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부분은. 그러니까 그 이유가 좀 재밌는데, 하나는 지금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 더 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부분 문제는 약간 좀 밀려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반도체보다 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는 건 역시 전반적인 그 무역 전쟁의 이슈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반도체 이전에 미국이 앞으로는 그 신기술,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중국으로 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허용하지 않겠다. 지금 이것 때문에 중국이 굉장한 지금 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무역 전쟁과 신기술 이전 금지 갈등 부분들이 이제 대미 관계에서 중국이 지금 더 우선순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미국으로 직접 가져오겠다는 이 부분은 지금 크게 반발의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고 있는데,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것이 좀 더 실질적인 이유인데, 반도체 부분을 미국 내의 생산 기지에 총 건설을 하겠다는 것이 말처럼 쉽고 빠르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상당 기간이 걸려야 되는 문제고, 심지어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조차도 지금 확실하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의 지금 반도체 생산량이 90년까지는 한 37% 정도였다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12%로 줄었는데, 이 중에서 80% 이상이 아시아에 지금 집중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을 미국으로 끌어오겠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많은 경쟁력 부분에서 그 희생을 해야 되는가를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그냥 반도체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도체 칩 하나 만드는데요. 네. 보통 프로세스가 100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냥 이렇게 저희가 볼 때는 그 칩 하나 이거 별거냐 할지 모르시지만,
그 원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 화학 처리하면서 웨이퍼를 만들고 자르고 이거 뭐 그다음에 뭐 다시 뭐 고무에다가 넣고 이 1000개 과정이 필요한데 이 1000개 과정을 지금 해결해주고 있는 참여 국가가 70개 국가예요. 네. 그러니까 이 70개 국가가 1000여 개의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 것을 미국이 얼마나 빨리 미국 내로 집중을 시킬 수 있겠냐. 이것은 거의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좀 느긋한데, 지금 이렇게까지 많은 그 생산이 아시아권으로 넘어간 이유는 뭐냐면 칩은 만드는 데 있어서 생산 과정은 거의 자동화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생산하고 나면 이제 자르고 그것을 여기저기 넣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패키징이라고 부르는데 이 산업계에서 이 패키징 부분은 거의 노동 집약적인 부분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력이 싼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타이완, 필리핀 쪽으로 이제 이 부분이 거의 집중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미국으로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과연 미국의 노동력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건데, 좋은 점은 뭐냐면 그 희망적인 부분은 이 신기술로 나오는 요즘의 칩들은 거의 자동화로 패키징이 되고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은 미국이 쉬워요. 근데 이 자동화가 덜 될 수밖에 없는 전통적인 칩 부분은 미국이 가져온다는 것이 상당한 그 현실적인 장애가 있는데, 지금 적체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아이러니컬하게도 적체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도 신기술 쪽의 그 새로운 첨단 칩이 아니고 전통적인 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니까 이제 중국에서 볼 때도 그렇고 그 다른 이러한 그 아시아 국가들 볼 때도 미국이 이걸 다 가져가기는 거의 비현실적이다 하는 점이 있어서 지금 그런 현실적인 얘기가 뭐 중국이 이 반도체 부분 가지고 지금 당장 뭐 난리를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경제적, 정치적, 그 다음에 기술적 이런 부분들 다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셨지만 이제 이것을 이루어내는 과정까지는 많은 그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고, 뭐 이번에도 약 500억 불을 거기다 책정하겠다고 했지만 인프라의 그 네네. 부양안에 예.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디다 붙이기도 힘든 금액이다 하는 것도 지금 업계 반응이에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예. 거의 뭐 1조 달러 가까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추산도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더 뭐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당장 중국과의 마찰을 일으키는 요소는 아니다 하는 부분은 좀 저희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아까도 우리 주효수 국장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비트코인이 상종가를 이어가고 있고 또 나스닥의 이 코인 거래 업체 코인베이스가 이제 상장이 됐는데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의 부정적인 견해에도 이 가상화폐가 대세다라는 시대적인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진단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재무부 장관이나 그 파월 의장의 부정적인 견해를 보시면은요, 인정하는 분위기를 오히려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만약에 이게 별 볼 일 없고 하나의 사기라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나설 필요가 없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면서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규제 내용이 뭐냐면 이 부분에 사람들이 혹시 사기의 피해를 받을지 모르니까 이걸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는 식의 내용이 아니고 이 거래에 따른 과세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거래에 따른 그 투명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누가 이걸 썼는지는 모르니까 이것 때문에 그 범죄 조직에 이용된다든지 이러한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강화하겠다는 식으로 규제해요. 네, 그러면 무슨 얘기죠? 이 현실은 이제 어쩔 수 없다, 인정한다. 그러면 제도권 하에서의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 양성화를 시키자는 얘기네요. 네, 그런 식의, 네, 맞습니다. 그런 식의 규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옐런 장관이 발표하고 나서 이 가상화폐 시장은 더 긍정적이 됐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그것이 보시면은 뭐 이미 미국 내에 그 전자 거래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페이팔이 작년 11월부터 벌써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거래도 이제 대형 은행들이 이제 거래를 하는 은행들이 벌써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코인베이스가 직상장을 하면서 뭐 원래 기준 가격은 250불이었는데 벌써 지금 330불로 거래가 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쭉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을 위시한 모든 이 가상화폐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의 현실로 다가온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나눠야 됩니다. 하나는 투기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라는 건 이 자체가 원천적으로 사기다, 없는 실체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점점 희석화돼 가고 있는 것 같고, 거꾸로 이제 투기 아니냐, 그렇다면은 현실로 인정한다 그래도 비트코인이 어떻게 62,000불이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의 얘기인데, 이 부분은 이제 시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지금 흐름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발표된 JP몰건과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은행들의 이 좋은 실적, 우리가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요즘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뭐 웬만큼 좋지 않고서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할 정도. 네. 다 좋은 지표들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도 벌써 소매 판매가 뭐 크게 늘었고, 그렇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다 성장세고, 고용도 3월에 크게 91만 6천 명이나 늘은 데다가 오늘 실업시장 청구권 지난주도 6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아주 뭐 V자형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JP몰건의 다이먼 회장도 얘기하기를, 본인은 뭐 V자형 회복에 확신한다, 그리고 이 추세는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대형은행들은 주식 거래를 포함한 투자에 대한 투자은행들의 수입도 많고, 또 몰기지도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입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은행권들이 좋아질 거라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경제의 회복에 따른 은행권의 반사적 이익이 높은 시절이죠. 그래서 은행들의 호실적은 거꾸로 보면은 그만큼 실물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고, 또 그와 동시에 이제 주식시장의 거래가 많아서 투자은행들의 실적도 좋아졌다, 이렇게 보니까 뭐 현재로서는 다 좋은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NA의 최은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